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지하철 단 전문 방송 난 나라의 난 선생 이창입니다. 덥다 진짜 너무 덥네요. 진짜 좀 적당히 덥지. 이제 저기 앞을 보니 벼가 익어가는 거 보니 이제 여름도 거의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태풍이 큰 게 들어오죠. 태풍 이제는 더위보다 이제 태풍 조심하셔야 되고, 저희도 태풍이 올 때마다 초비상입니다. 몇 년 전이죠?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저희 유리 다 깨지고 막 비닐 다 찌그러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입구 있죠, 저희 기대파크 입구 그 나무 문 들어오는 문이 통째로 날아갔는데 다행히 감나무가 있어서 버텨줬죠. 그래서 태풍 참 무섭죠, 그죠? 하여튼 태풍 또 다 조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월 7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색다른 난들과 함께 저희가 총 13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벌버 필름. 이거 처음 나오는 품종이죠. 약간 뭐 닮았죠? 엘리자베스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네. 길게 생겼는데 얘는 벌버 필름 쌍기니 어펑테이텀 이런 이름 참 재밌네요. 어펑테이텀 이라는 품종이고, 얘도 희귀템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저희가 없어서 큰 거 대작 하나 있었는데 그거 분주해 갖고 1년 정도 키웠습니다. 이거 키워서 나온 거고, 얘는 보시는 것처럼 향은 없는데 꽃이 이렇게 길게 됐죠.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보통 여기가 보통 레드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화이트인데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화이트에다가 살짝 이렇게 붉은 줄이 좀 들어가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처진 게 쭉 늘어지게 처진 이 품종은 1번이고요. 벌버 필름 쌍기니 어펑테이텀이라는 품종이고, 이거는 저희가 딱 수량은 20개 있고요. 20개 있고 단가는 5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엔시클리아 라디에이터인데,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보시면 시중에 있는 라디에이터하고는 좀 틀립니다. 시중에 있는 라디에이터하고는 벌브가 틀리죠. 이렇게 보시면 벌브가 틀리죠. 이렇게 벌브가 시중에 길잖아요. 이건 둥그러서 저희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들어왔을 때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긴 애하고 짧은 애. 근데 시중에는 긴 애들이 많고 이건 벌브가 동그랗고, 그리고 꽃이 일반 시중에 있는 것보다 좀 늦게 핍니다. 지금쯤 펴요. 그래서 얘는 꽃대 일시 나갑니다. 꽃대 일시 나가고, 다만 이제 벌브나 이런 거 다 문제 없는데 이렇게 잎이 자른 자국이 좀 있어요. 그리고 꽃대 일시 나가고, 여기 이렇게 벌브 이상 없고, 얘는 향도 얘가 조금 더 맑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커서 부담스러웠던 분들한테 좋은 기회죠. 엔시클리아 라디에이터. 한여름에 향을 즐길 수 있는 이 품종은 3만원인데 이벤트가 25,000원 지금입니다.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얘도 오랜만에 나오네요. 덴드로비움 골든 브로썸 코가네. 코가네는 꽃도 이뻐요. 코가네 꽃이 이 노랑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전체적인 노랑에 입술이 둥글고 그 안에 받침 밤색이 들어가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고급스럽고 향도 좋은데, 그것도 그런데 얘가 이렇게 잎이 무늬가 들어갔죠. 무늬가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그래서 평소에 봤을 때도 되게 시원시원한 느낌도 있고, 그죠? 굉장히 이쁘고 키우기 쉽죠.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이 품종이죠. 얘는 덴드로비움 골든 브로썸 코가네라는 품종이고, 이것도 저희가 여름 이벤트를 해서 25,000원인데 딱 수량 20개고요.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얘도 보기 드문 품종이죠. 이건 처음 하는 거 같나? 했었나? 기억이 안 나요. 저희 농원에만 있는 품종이죠. 얘는 덴드로비움 중에서 킹게이넘 아시죠? 킹게이넘이라는 거. 킹게이넘하고 행코키아이, 그것도 죽백란이라고 하고, 죽백란초라고도 하죠. 이렇게 대나무처럼 노랗게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킹게이넘은 하얀색이잖아요. 두 개 크로싱해서 나오는데, 일단은 꽃이 향이
있고 좋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꽃인데 요게 화이트 톤이 좀 있고 실생이라서 약간의 옐로우에서 좀 노란기가 있어 갖고 약간 꽃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꽃이 그러지 않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잎이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는 죽백란하고 거의 비슷한데 여기가 이렇게 죽백란하는 뾰족뾰족하잖아요. 요건 이렇게 트위스트가 돼 있어요. 라운드 이렇게 야자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배도 쉽고요. 대신에 이제 차이점은 얘는 약간 등치가 있어야지만 꽃이 좀 달리고 여러 개 달리는데 꽃은 좀 더 오래 가죠. 얘는 4번 덴드로비움 킹이에넘이고 덴드로비움하고 행코키 아이하고 크러쉬한 품종이고 딱 11개 있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고요. 단가는 45,000원입니다. 그 다음이 너는 뭐냐 5번입니다. 얘는 뭘까요? 이거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약간 반점들이 살짝 있어요. 새로 나온 저건 안 그런데 요거는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찍은 거예요. 있잖아요. 막 길이가 막 크다고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난이라고 했던 바로 그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건 나도 키워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고아를 잘라서 키워놓은 건데요. 얘는 덴드로비움 모스케이텀이라는 품종입니다. 향은 그 사향 향이 나고 꽃은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것도 좀 뭐라 그래요. 하여튼 꽃이 커요 생각보다. 근데 처음 필 때는 작습니다. 이 정도 돼요. 근데 등치가 커지면 굉장히 커져요. 이 정도 크기 5cm 이상 되고 그 특징이 전체적인 노란색에 약간 주황색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색을 섞어 놓은 듯한데 그 입술 부분이 약간 요강처럼 생겼죠. 이렇게 둥글어서 요강처럼 생겼고 그 안이 밤색이 해야 되나? 검붉은색 비슷한 진밤색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2개가 딱 찍혀 있는데 이 입술 바깥쪽이 되게 신기해요. 아주 솜털 같은 게 있죠. 아주 작은 솜털이 막 이렇게 나 있는 그런 품종이고. 그럼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거 나는 선생님이 키울 때 이렇게 크고 3m까지 크는데 집에서 어떻게 키워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다. 분이 작으면 그렇게까지 많이 안 커요. 많이 크면 1m에서 1m 20 정도 크고 나중에 내가 뭐 카페를 한다든지 집에 뭐 집이 넓은 데로 이사 간다든지 좀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분을 좀 넓혀 놓으면 그만큼 커지겠죠. 근데 저희 거는 그 정도 3m까지 크려면 전 굉장히 오래 키웠잖아요. 그죠? 한 20년을 키웠으니까 그런 거고. 요건 거기서 고아를 땄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얘는 5번이고요. 덴드로비움 모스케이텀이라는 아주 신기한 품종입니다. 키다리 난초죠. 그 다음에 이제 카틀리아가 왔습니다. 카틀리아 메모리아 헬렌 브라운이라고 그린 펜시라고 해서 크로싱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 이렇게 보면 묵은 이렇게 약간 얼굴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 반점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약간씩 있는데 세수는 깔끔하죠. 그리고 요게 약간 중대형 사이즈가 아니라 중대형 사이즈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집이 잡혀 있는데 꽃이 필지 안 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도 들어온 지 한 2년 됐는데 이제 올해 꽃을 처음 볼 것 같아요. 볼 것 같고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사과 같은 색깔 있죠. 청사과 같은 색깔의 입술이 커요. 근데 거기는 약간 자두 같은 그런 색깔. 그러니까 좀 독특한 카틀리아죠. 향도 좋고. 저도 빨리 올해 꽃 피어서 꽃을 보고 싶은 그런 품종이다. 보통 기존에 봤던 카틀리아하고는 조금 색감이 좀 많이 틀린 그런 느낌의 카틀리아입니다. 얘는 6번이고 카틀리아 메모리아 헬렌 브라운하고 그린 펜시가 크로싱해서 나온 품종이고 이거는 35,000원입니다. 3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굉장히 독특한 품종이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뭐같이 생겼습니까? 그죠? 진짜 완전 브라사블라 느낌의 노르사과처럼 이렇게 파처럼 이렇게 쫙 생겼고 제가 며칠 전에 쇼츠르도 하고
이런 난 저런 난 콘에서도 보내드렸던 아주 매력적인 품종입니다. 이게 부작해서 이렇게 늘어지게 피어도 이쁘고요. 얘는 퍼퍼라타하고 퍼퍼라타 아주 대형이죠. 그 품종하고 쿠쿠라타하고 크로싱해서 나온 BC 브라서 카틀리아 아메티스트라는 품종입니다. 이렇게 향은 좋습니다. 근데 아주 강한 향은 아닌데요. 아주 라이트한 향인데 굉장히 깔끔한 향이 나고 괜찮습니다. 밤에도 살짝 향이 나고요. 두 개 아무래도 브라사벌레 혈통이 들어갔으니까 밤에도 나고 낮에도 향이 나고 이게 이제 요렇게 단순히 요렇게 펴 있을 때도 되게 이쁘긴 한데 요게 촉이 무거워서 많이 나오면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산들산들하게 쫙 펴 있을 때 훨씬 더 매력적인 여느 카틀리아에서 못 느끼는 그런 매력이 있는 품종입니다. 지금 향이 또 나눠볼까요? 네, 지금도 살짝 납니다. 에어컨 바람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굉장히 매력적이죠. 아주 이색적인 이 카틀리아는 7번 아메티스트라는 품종이고 딱 6개 있습니다. 6개 9만원에 딱 6개 한정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오랜만에 나오는 품종입니다. 전설적인 품종이죠. 세상에 얘를 처음 딱 보면 아니 꽃에 이런 색이야. 완전 그린색이죠. 완전 그린색. 보통 이제 그린톤이라 그러면 약간 옐로우 톤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입술이나 페탈, 세팔 쪽에 뭔가 살짝 들어가는 다른 게 들어가는데 얘는 그냥 완전 녹색입니다. 눈이 시원하죠. 완전 녹색인데 입술 부분이 약간 그린 어린데 약간 연한 녹색이고 꽃이 보통 요 정도 사이즈 되는데요. 묵으면 이렇게 커져요. 정말 큽니다. 저희도 꽃을 피지만 올 초에 엇불난 농원에 갔다가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탁 폈을 때 그때 보고 저희 엇불난 농원이 저희한테 몇 개 가져갔는데 그 중에서 펴갖고 거기서도 예전에는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는 좀 흔했었습니다. 저희가 배양을 많이 했어.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귀해진 품종이고 보기 드문 품종이죠. 얘는 카틀리아 포치 오브 파라다이스라는 품종입니다. 왜 이게 포치가 뭘까요? 파라다이스가 천국이면 포치는 P-O-R-T. 포치가 뭐예요? 모른다고요? 항구예요? 항구인가? 포트. 설마 이런 포트 아니죠? 하여튼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름은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카틀리아 중에 하나입니다. 교배종이지만 향이 여느 카틀리아하고 또 얘도 좀 많이 틀려요. 굉장히 맑습니다. 청향, 정말 맑고 약간 새콤하고 청향이 나고 꽃도 그렇게 빨리 지는 편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이 카틀리아죠. 얘는 카틀리아 8번이죠. 포치 오브 파라다이스고 6만원입니다. 6만원이고요. 이 정도면 개화 사이즈 되는 사이즈예요. 충분히 이제 이 촉이 나오면 개화가 되는 사이즈입니다. 저희 농원에도 이제 제가 몇 개 빼서 키우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드디어 제대로 피기 시작했네요. 옛날에 많이 썼는데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농원에서도. 하여튼 제가 추천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 다음이 비올라시아가 오늘 2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 9번 헷갈리지 마시세요. 여기 비올라시아고 이거는 비올라시 중에서 C1913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할 때 모르시서 헷갈리시면 C1913 카틀리아 바이올레시아. 원래는 옛날에는 비올라시아라고 했었는데 저도 했었는데 정확하게 발음은 바이올레시아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카틀리아 바이올레시아 시들링이고요. 뮤즈 FCC AOS 아시죠? 그래서 아주 진한 티포죠. 하고 상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읽어야 돼? 티스쿠 타이완은 이렇게 해서 SMTOGA. 하나는 뮤즈는 아메리칸 오키드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미국 난협회 FCC 퍼스트 클래스에서 최고의 상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티스쿠 타이완은 TOGA, 타이완 오키드 그로워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재배자협회 같은 거예요. 난협회에서 실버 메달을 산 2개를 크로싱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진한 예쁜 티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티포를 희망하시는 부분은
부분이 띠포 비올라시아에서 인기 많죠. 띠포 비올라시를 원하시는 분 이걸 구매하시면 돼요. 요거 9번을 요거는 딱 8개밖에 없습니다. 8개 7만원이고 지금 보시면 이제 순이 나와서 요때까지가 힘들어요. 요렇게 자라고 여기 자라고 요렇게 자랄 때가 힘들어요. 요렇게 자랄 때 힘들고 지금 요거 자라면 요 정도 사이즈 되잖아요. 그럼 다음 초는 이렇게 자라고 그럼 내년에는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 봄에 피는 거라면 당연히 이 사이즈는 꽃을 못 보죠. 근데 그러지 않죠. 앞으로 2번 더 나오기 때문에 꽃을 볼 수 있는 중간 사이즈가 될 수 있는 품종이고 애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힘들고 그 다음에 1, 2 나가는 거 많이 나가죠. 이거는 티포 계열이고 1914입니다. 9번 7만원이고 10번은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10번은 보면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얘는 순이 자랄 때 이렇게 보면 약간 붉은기가 좀 더 들어가 있고 얘는 붉은기가 살짝 덜 들어가 있어요.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10번은 C1929라고 해도 돼요. 10번이라고 그래요. 카틀리아 바이올레시아 알바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뮤지엄 미국 난협회에서 최고상을 받은 뮤지엄 진빨강하고 크로싱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보세요. 흰색하고 붉은색하고 크로싱을 하면 세미알바가 나올 것 같지만 그러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플레미아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약간 흐린색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못 봐갖고 특히 카틀리아 혈통마다는 틀려요. 하여튼 여느 일반적인 비올라시아하고 조금 색이 틀리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약간 좀 독특한 색을 원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카틀리아 10번 C1929 바이올레시아 알바하고 루브라하고 뮤지하고 크로싱한 품종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딱 이것도 7만원이고 딱 8개 한정이고요. 그 다음에 잼마니 이게 참 재밌는 품종입니다. 잼마니는 원종 많이 봤는데 방송에서 처음 들으시던 거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잼마니는 얘는 브라질에서 직접 공수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뿌리 내리고 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건 내년에 무조건 올해는 당연히 이 순 잘 키우면은 그래도 제가 뽑힌다는 표정 못하고 내년에 무조건 볼 수 있는데 일단 잼마니의 매력인데 이 잼마니가 얘는 이제 그 중에서 알바예요. 알바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은 예전에 제가 칭화에서 나와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잼마니를 아주 예전에 판 적이 있습니다. 알바를. 근데 그거는 약간 페타리아 여기 얇은데 얘는 정말 잘생겼어요. 다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잘생겼고 이 브라질 쪽에서는 잼마니를 좋아하는 게 첫 번째는 꽃이 커요. 큽니다. 근데 많이 달려요. 그 향이 일반 카틀리아 원종 중에서는 당연 돋보일 정도로 굉장히 강한 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송이가 피고 그 다음에 1년에 등치가 좋으면 2번까지도 핀다고 하는 그런 카틀리아면서 굉장히 매력적이 있어서 이런 카틀리아 잼마니라는 카틀리아 한번 키워보고 싶다. 알바 이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키워보고 싶다 하시면 구매하시면 되는데 단가가 조금 있습니다. 얘는요 11번은 브라질 카틀리아 잼마니 아이 알바 그거 딱 8개 있었고 22만원입니다. 이거는요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카틀리아나 작년에도 판매 몇 번 했었죠. 그때는 저희가 20만원대도 판매하고 27만원대도 판매하고 그 약간 토분이 안정된 거는 더 가격이 비싸게도 팔았는데 이거는 올해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서 뿌리가 뻗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묵은 벌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찌글찌글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색이 탈색돼 있죠. 근데 요게 자라서 뿌리를 쭉 뻗어주면 요거 여기까지는 펴집니다. 제 경험상. 근데 여기까지 다 펴지진 않고 중간에 못 견디면 잎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고 이건 펴지는 그거 인지하시고 하시면 벌브로는 쓸 수 있죠. 태촉으로 번식하는 경우는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카틀리아 워크리아나 티퍼 중에서 다이아 웬젤하고 가도이 셀프라는 품종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둘 다 유명한 품종이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했을 때 저도 제 파트너 쪽에서 브라질 파트너 산호 씨가 워낙 이쪽에 경험이 많으니까
EN에 실생한 애들은 다 잘생기고 기본형으로 나온다. 티퍼 중에 이쁘게 나오고 보통 화형도 보는데 화색도 보고 티퍼는 화형, 화색도 뭘 보죠? 향을 봅니다. 향인도 좋아야 돼서 삼위일체가 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해서 긴가민가 하고 올해 들어올 때도 꽃이 달려서 들어왔으나 색이 화형은 마음에 드는데 색이 팀이해서 아 진짜 이러나 그랬는데 피면 안 되는 애들이 둘이 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쇼츠를 찍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가 첫 번째 핀 애고요. 얘가 두 번째 핀 겁니다. 그리고 둘 다 향 좋아요. 그러니까 어크리아나 향인데 일반 어크리아나 향보다 조금 더 맑아요. 제가 볼 때 막 그렇고 이게 보시면 둘 다 같은 데서 태어나서 같은 셀핑이에요. 근데 이쪽에 핀 거 물론 이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다 한 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꽃이 핀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꽃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직 뿌리도 이제 내리고 있는 중이라서 꽃은 조금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처음에 요게 폈고 요게 폈어요. 어떤 게 더 이쁘다고 말할 수 없는데 얘는 상당히 그냥 스탠다드한 티퍼 형태고 얘는 보면 입술이 좀 커요. 여기 입술이 얘가 3.5인데 얘가 4.5 정도 나오고 요게 8cm 정도 돼요. 7.5 정도 되니까 좀 다소 작고 얘가 8.5인데 이건 당연히 세력이 약하니까 그러고 보통 9cm 정도에서 10cm 정도 사이에 나옵니다. 꽃이. 그리고 아주 스탠다드하고 기본적으로 이쁘게 나와요. 얘는 약간 흐린 색이고 얘는 좀 더 진하게 나온 거고 어떤 게 나올지 저도 모르고 요런 사이사이가 나올 수 있고 더 이쁜 애가 나올 수 있고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웬만큼 갔을 때 와 티퍼인데 진짜 이쁘다. 스탠다드 정상적으로 잘생겼다 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티퍼고 요거는 저희가 딱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판매를 진행할 건데 우선 제가 5개 골랐습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갔는데 조금씩 형태는 틀려요. 5개는 왜 5개밖에 못 골랐냐면 뿌리가 먼저 내리고 실하고 가능성이 있고 문제 없는 애들만 한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제가 원하시는 분도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촉수에 따라서 좀 분촉해 갖고 작은 촉은 좀 더 저렴할 수 있고 근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 또 오늘 판매하는 거는 지금 요 상태 요게 보이시죠? 이렇게 쭈글쭈글한 거 감안하시고 뿌리 지금 내리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이거는 당연히 촉이 굳으면 꽃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요 사이즈에서 거꾸로 가는 경우는 꽃을 못 봐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보면 여기 보시면 뿌리가 내리잖아요. 그럼 다음은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 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번은 카틸리아 워크리아나 티퍼 다이아 웬젤하고 갓 셀프하고 크러싱에서 나온 품종 전형적인 티퍼 형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딱 5개고 18만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뭘까요? 지금 벌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고 여기 또 나오죠. 바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 또 터지려고 그러네. 한동안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없어서 못 팔았죠. 얘는 HC1373에서 대만에서 만든 건데 대만에서 칭화야 농원에서 만들었죠. 카틸리아 노빌리오 아말리에 SA 시블링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꽃은 틀리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스탠다드 아말리아 같은 에서 화형이 조금 더 크고 작긴 한데 제가 그동안 판매했던 거 보면 다 어느 정도 아말리아 중에서 잘생기고 색도 아말리아인데 약간 전체적으로 핑크톤이 살짝 들어간 아말리아 톤이에요. 그래서 딱 이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촉이고 제가 들어와서 정말 이제 들어올 때 진짜 뼈만 남았었거든요. 이렇게 처음 들어올 때 안 좋았었는데 지금 얘가 촉이 나오고 하나 나오고 둘 나오고 거기서 탄력 받아서 뒤에 것까지 이제 탱탱해졌죠. 이렇게까지 원래 가기도 해요. 탱탱해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하는데 얘는 다행히 여기까지로 갔죠. 아말리아는 잎도 이쁘죠. 얘는 HC13번 HC137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1373 노빌리오 아말리에 에세이고 3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8월 7일 화요일 난 팔아요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택배
원래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잖아요. 오늘 저희가 제주도하고 몇 군데 택배 보내는 일이 있는데 택배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코드가 입력이 안 됐으니까 보니까 제주도는 태풍 때문에 잠시 보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하시고 구매하신 분들 중에 이번 주에 전국적으로 태풍 영향 때문에 다소 늦어지거나 못 가는 데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올해 이번 주 제대로 못 가면 다음 주에도 저희가 태풍 끝나고 제대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영향권이 없다고 하면 다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 더위 잘 참으시고, 저도 오늘 여태까지 더위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는데 그냥 덥다 제가 그냥 말만 했는데 오늘은 진짜 숨 쉬는 거 진짜 힘드네요. 하여튼 다 저희가 또 이게 사계절이 있는 게 또 덥기도 하고 또 기다리면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잖아요.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 좀만 더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겠습니다.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태풍,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태풍 정말 조심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바람 불 때 간판 큰 데 같은 데 다니지 마시고, 하여튼 바람 불고 태풍 불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되죠. 뭐 갑자기 지붕이 후루룩 날아갔다 그래도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바람 불 때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경험이 많이 있어 갖고요. 절대 출근 차가 못 가고 흔들리면 출근 안 와야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 가능하면 당연히 회사니까 출근해야 되나, 태풍이 너무 세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출근이 문제입니까? 그죠? 학교도 등하교도 다 못하게 하잖아요. 생명이 최고 위죠. 자, 이상으로 난파력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